포천시 가평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안재웅입니다. 어려서 포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서울로 지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로 지나가지 못하고 보다 큰 도시인 경기도 수원에 가서 시험을 쳐서 유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명이 이제 육사를 갔는데 저는 육사 1학년 2학기 때 중퇴를 했지만 저는 이제 육사를 중퇴한 이후에는 이제 다시 대입 전형을 통해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이사단 4항공 7기갑 수색대대라는 곳에서 또다시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방송을 전공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조금 생활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제 고향인 포천에 돌아와서 포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현재 상임회장으로 있는데 한 15년 전에는 역시 포천시 전철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좀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포천시 전철유치위원회 창설 운영위원장으로서 서명운동도 많이 했고, 그때 각 포천을 빙 둘러싸고 있는 명산들이 있어요. 뭐 백운산도 있고 또 산종우수에 또 명성산도 있고 왕방산, 뭐 수건산 등등 산 꼭대기마다 제가 그 서명용 프랑카드를 걸어서 내방하시는 외지인들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프랑카드에 이렇게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철 유치를 위해서 땀을 흘렸던 그런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이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대단하게 지역에 기여를 하겠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저 안재웅은 내 인생에 안재웅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무언가 확실하게 나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는, 스스로의 내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번에 도전한 사람이 저 안재웅이가 되겠습니다. 육사를 지원했던 것 자체도 그 당시가 뭐 50 서슬 퍼러턴 시절에 이제 육사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좋았죠. 그때 육사를 생각하면 뭐죠? 권력이죠. 힘. 남자는 힘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은 권력 지향이라든가 뭐 정치의 꿈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숨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묻어져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인으로서 사실 뭐 지역의 간부나 이런 걸 전혀 맡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당원으로서 잘 되라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당비 내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한 결과 우리 경기도당으로부터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런 명예스러운 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포천 하면 참 암울한 생각이 많이 들죠.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소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루하루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2003년도 양주시와 동시에 도농복합시로서 시 승격한 아주 기쁜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양주는 지금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나서
25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은 어떤가요? 당초 등록 인구 15만 명에서도 못 미치는 14만 명 언저리에 있다고 하네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낙후성이죠. 많이 경제가 무너져 있고 발전하지 못하고 기반도 부족한 거죠.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결국은 경제 기반을 다시 회생시켜야 하는데 그 가장 큰 해결책은 저는 포천에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저 육군 15항공단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항을 내보낸다고 해서 군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국방안보라는 귀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국군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디엔가 군부대가 존치해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항공대는 미안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다 감내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합당한 자리로 육군 항공대로서 역할할 수 있는, 물론 국방부에서 하실 일이죠. 다만 우리 시와 협의 잘해서 알맞은 자리로 우리가 이전을 하도록 서로 상생의 이런 묘책을 끌어내고 포천 발전의 시작이 되는 육항공 자리를 제발 돌려달라. 그러면 비단 그 항공대가 자리한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항공 구역이라고 설정된 이런 그 제약된 이런 1000만 평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면적이 다시 우리 민간 또는 개발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포천시가 살아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육군단 사령부 부지 한 27만여 평에 이르죠. 이 부지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제 반환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환영하고 좋은 시작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잘 해야죠.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도 육군단 사령부가 이전한다고 해서 항공과 관련된 제약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5항공단 비행구역에 따른 이 제약사항이 해소가 돼야 육군단 개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항공단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나가야 하는 필수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우리 박 전 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면 왜 이제서 하려고 하시죠? 지난 긴 시절, 시장 재임 시절에 뭐 하셨습니까? 그때 적극 나서서 하셨으면 우리 포천시의 이 수많은 기회비역 잃지 않고 우리 포천시 좀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박 시장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곳에 민간항공 유치한다고 하셨죠. 민간항공. 지금 들어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민간항공이 올 자리도 아니고 그럴 수요도 없습니다. 민간항공이 온다는 것은 또다시 포천의 허리를 더욱 졸라매겠다.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포천 발전을 거꾸로 가는 참 안타까운 정책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의 발전을 이렇게 뒤늦게 지연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그 당시에 못하시고 이제 와서 또 15항공단 이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희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천시 지난 6, 70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서 크나큰 희생해왔습니다.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결론은 민군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만들자. 그 중에 제1번은 국방부는 포천 시민을 위해서 항공단 이전을 신속하게 잘 좀 해주고, 우리 포천시는 대체부지를 잘 만들어서 또 우리 군인들도 우리 포천 시민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포천 시민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군사 복합 타운 이런 것도 한꺼번에 추진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평하면 이 부족한 지식으로 봤을 때 관광이라는 두 글자 빼고는 가평은 존속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1급 하천 한강의 북한강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가평군이. 그리고 유명한 명산들 동시에 사실 가평은 우리나라 수도권 제1의 천여의 관광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가평은 달리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또한 수정법상 자연환경 보호지역이잖아요. 큰 공장 못 들어오죠.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 억지로 끌어들여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가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은 반드시 관광 특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역대의 위정자들이 조금 더 빠르게 가평을 특구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네. 사실 접경지 문제는 비단 가평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연철, 포천, 연천, 철원 좀 더 전방에 있죠. 가평보다는. 그러나 가평도 사실은 미군 공여구역이 됐던, 접경지로부터의 20km 이내 거리가 됐던, 또 기타 지표 여러 가지가 있죠. 모든 것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쉬운 일이죠. 참 만시지탄입니다. 가평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으로 신속히 포함이 된다면 국가 특별 여러 가지 뭐 지원 혜택이 있죠. 등등 포함해서 가평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평의 이러한 접경지 지원법상 특구 지정을 위해서 발빠르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인구 억지로 오라고 한다고 오나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인다고 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있는 우리 인적 자원, 저는 노인도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른 뭐 후보께서 가평으로 KTX, GTX 뭐 끌어오겠다, 포천에도 끌어오겠다, 뭐 이런 발언을 듣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교통 수요가 있어야 교통망이 확충이 되는 거겠죠. 끌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타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국가적으로 손해지요.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국민들 속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재산이 무한정인가요? 대한민국의 가평, 포천밖에 없습니까? 물론 포천 가평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따와서 1km에 수백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해보겠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참 되묻고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 가평에 계신 인적 자원들 노령화 심하죠. 심합니다. 그러나 역발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우리 흔히 65세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요즘 청년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노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장년이라고 합시다. 장년. 더 건강하시고 힘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65세 이상 70세, 80세, 90세면 어떻습니까? 이런 힘있는 건강한 우리 장년들을 저는 우리 가평 발전에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도 할 수 있으시고요. 제일 부지런하고 힘도 있고 머리도 좋고 잘하십니다. 관광산업에 이 어르신들 누구보다 해박합니다. 활성화시켜야죠. 다시 말해서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멋지게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약간 불이 붙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일례로 강원도 양양 허벌판이죠. 인구 가평만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이 지금 전국 일대 명소가 됐습니다. 왜요? 서핑 성지라고 합니다. 예, 아주 작은 점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가평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없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더 나가서 외국인들이 상시로 오 코리아 하면은 오 렛츠 고 투 가평 우리 가평으로 가자는 거야. 왜? 가평 가면 외국인이 편하고 롱 스테이 오랜 기간 머물 수 있어야 해요.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야 우리 여름 내내 가평 가서 살자. 좋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런 스테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굳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젊은이들도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관광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뉴 비즈니스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그 다음에 1, 2, 3차 산업을 포함해서 만드는 제6차 산업이라고 부르죠. 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가평의 에너지를 살려나가는 게 가평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앞에 놓여진 아주 엄중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의 야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더 큰 결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현실의 문을 넘어야 합니다. 저는 공천은 시민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평가해서 그 평가의 목소리가 실제 공천 심사를 하는 저 우리 국민의힘 공천심사심의위원회 또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실세 아닙니까? 네. 귀에 한동훈 위원장님 귀에 이 안재용이 큰 목소리로 들려서 이분이 정치 신인인데 혹시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정직하고 꿈이 있고 실해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 우리 공천에 주자라고
그렇게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안정위를 많이 성원해 주시면 그 목소리가 중앙에 들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진실한 사람,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를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실력으로, 속이지 않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알아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공천을 받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